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. 최근 우리 강남 노무법인에서 자문하신 사건인데요. 그 운전기사 연장 근로수당 관련해서 이제 그 자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수 논사님,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이 회사는 급여를 250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운전기사를 4년 정도 사용했습니다. 근데 운전기사가 이 임금은 항상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온 임금인데, 자기는 연장 근로도 많이 했고 휴일 근로도 많이 했는데, 여기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을 안 줬다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회사는 이 근로자한테 충분히 250만원씩 다 주고 했는데 어떻게 제기했냐 하니까, 여기 이 근로자는 여기에 받은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정근로 시간을 했을 때, 그러니까 일주간에 40시간,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는 게 바로 이 250만원입니다. 근데 자기는 연장근로 수당을,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줘야 된다 해서 자기가 4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별도로 청구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250만원씩 준 게 사실 우리나라 요새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용인이 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. 네, 사실 이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 때 원래 급여 명세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은 210만원이고, 그리고 식대비가 20만원, 그리고 교통비가 20만원 해서 총 250만원을 매달 지급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그런 수당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받았던 게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로서는 앞으로 앞으로 이런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항상 기본급을 정해야 되는데, 이 기본급은 매달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, 식대비나 그리고 교통비는 당연히 어떤 기본급에 포함된다. 그래서 여기서는 250만원이 기본급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으로 어떤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이거를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된다. 근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210만원의 기본급에 40만원을 고정 연장수당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못했을 건데, 여기 근로계약서에 식대비하고 휴일 근로수당 그게 각각 2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주는 이 금액이 바로 바로 임금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되는데,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아닌 단지 세무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바꿀 때에는 기본급은 210이고, 그리고 40만원을 고정 연장수당으로 해서 이제 일주간에 뭐 12시간, 그리고 일일 50시간, 그러니까 일일 50시간 이렇게 해서 수당이 월 40만이다 이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식대비하고 교통수당이 각각 2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매달 지급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좀 집어넣어야 될 사항, 안 집어넣어야 될 사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
네, 이 사건이 사실 많은 다른 기업체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 말씀은 지금 그 210만 원의 교통과 그 식대가 포함이 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별도로 연장수당을 40만 원을 하면 이제 기본급에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근로계약서는 공인 노무사라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지 이렇게 세법 목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나누는 이런 그 어떤 세무사의 영향을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이렇게 사실 그 급여를 기본급을 210에 40만 원을 고정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정해놨으면은 법에 뭐 저축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위반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추가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노동법이 무서운 게 바로 동료 근로자들한테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바로 지금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지난 3년 동안 적게 준 임금까지 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용자 측에서 이 노동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강남 노무법인 같은데 전문가로부터 그 자문을 받았으면 추가로 3천만 원이라는 손실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손실을 입게 됐겠네요. 그리고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 그렇죠? 예,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난 건가요? 아니면 예,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회사에 대해 자문한 내용은 그 근로자가 청구한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또 다른 근로자들을 지켜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어떻게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연장 근로 휴일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근로자가 이제 근로적응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추가적으로는 자기가 그 연장 근로수당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추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공포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노사 갈등이 지금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할 때는 지금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은 사실 지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가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인사관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그 보상을 하되 퇴직을 권유해서 이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, 또 하나는 지금 남아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그 급여를 이제 사실상 이제 재직하고 있는 중간에 그 연장 근로 수당은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나중에 퇴직할 때 청구를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급여를 지금 고정적으로 2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급여를 인상을 해가지고 한 270이나 280만 원 주고 그 대신에 이게 사실 교통비나 아니면 식대비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원래 취지도 그것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비과세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40만 원 플러스 급여 인상은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해가지고 이런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고정 연장 수당으로 돌리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